옛날 옛적에 두 딸을 둔 여자가 한 명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요. 진짜 마녀였지요. 두 딸 중 하나는 못생겼고 성질도 고약했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마녀의 친딸이었기 때문에 마녀는 이 아이를 지극히 사랑했답니다. 다른 한 아이는 아름답고 마음씨도 착했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의붓딸이었기 때문에 마녀는 이 아이를 아주 몹시 미워했지요. 어느 날 의붓딸이 가지고 있던 예쁜 앞치마를 마녀의 친딸이 부러워했어요. 그걸 본 마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가만 있어라 얘야. 내게 그 앞치마를 가지게 해줄 테니 그 애는 오래 못 살 거야. 왜냐면 오늘 밤 내가 자고 있는 그 애의 목을 딸 거거든. 그러니 넌 주에 깊게 침대 안쪽에서 자다가 그 애를 침대 앞쪽으로 밀어낼 거라. 하필이면 그때 구석에 서 있던 의붓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말았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하루 종일 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떨고만 있었답니다. 밤이 되자 마녀의 친딸이 먼저 침대에 누웠어요. 침대 안쪽으로 들어가 누우려 했는데 곧 골아떨어지고 말았죠. 그러자 의붓딸은 살금살금 그녀를 침대 앞쪽으로 밀고는 자기가 벽 쪽 안쪽으로 바짝 붙어 누웠어요. 깊은 밤이 되자 마녀가 살금살금 들어왔습니다. 오른손에는 도끼가 들려 있었고 왼손으로는 침대 앞쪽에 누운 아이가 있는지 더듬었어요. 그러더니 이내 두 손으로 도끼를 번쩍 들어 올려서 싹둑. 그만 자기 친딸의 머리를 베어버리고 말았어요. 마녀가 가버리자 의붓딸은 재빨리 일어나 연인인 롤랑의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어요. 그가 나오자 그녀가 다급하게 말했답니다. 내 말 좀 들어 롤랑. 우린 당장 달아나야 해. 내 새엄마가 나를 죽이려다가 그만 자기 친딸을 죽였어. 날이 밝으면 진상을 알고 날 뒤쫓아올 거야. 그러자 롤랑이 말했어요. 하지만 자기 일단 요술봉부터 챙겨와야 해. 그게 없으면 우린 도망칠 수가 없어. 그녀는 요술봉을 챙겨오고 죽은 친딸의 머리도 들고 나왔어요. 그러다가 피 3방울을 흘렸지요. 한 방울은 침대 앞에, 한 방울은 부엌에, 또 한 방울은 계단 위에 떨어졌어요. 그들은 서둘러 달아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녀가 일어나 딸을 불렀어요. 얘야 어딨니? 앞치마 줄게. 그러자 첫 번째 핏방울이 대답했어요. 여기요, 계단 위에 있어요. 바닥을 쓸고 있어요. 마녀가 계단 위로 올라가 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자 다시 소리쳤죠. 어딨니? 여기 부엌이에요. 몸을 녹이고 있어요. 두 번째 핏방울이 대답했어요. 부엌에 가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어요. 다시 소리쳤습니다. 어딨니? 아, 여기 침대에 있어요. 자고 있었어요. 세 번째 핏방울이 대답했어요. 마녀가 침대로 갔습니다. 앞불싸. 자기 친딸이 머리가 잘린 채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던 거예요. 마녀는 분노에 차 창문으로 뛰어올랐어요. 그 창문에서는 아주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었거든요. 멀리 보니 의붓딸과 롤랑이 도망치고 있었어요. 그렇게는 안 되지. 마녀는 요술 장화를 신었어요. 1시간 거리를 한 걸음에 갈 수 있는 장화였지요. 이내 그들을 따라잡기 시작했어요. 그걸 본 의붓딸은 요술봉으로 롤랑을 연못으로, 자신은 연못 속에서 헤엄치는 오리로 변했어요. 마녀는 빵 조각을 던져 오리를 깨어보았지만 오리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결국 마녀는 밤이 되어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밤새도록 걸은 둘은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그녀가 스스로를 아름다운 꽃으로 롤랑을 바이올린 연주자로 변하게 했어요. 마녀가 다시 나타나 연주자에게 물었어요. 이봐, 저 꽃 좀 뽑아도 되겠니? 네, 아주머니. 대신 제가 연주를 해드릴게요. 마녀가 꽃을 뽑으려 덤불 속으로 들어가자 연주가 시작됐어요. 그러자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연주가 빨라질수록 춤은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옷은 가시에 찢기고 온몸에서 피가 흐를 때까지 멈출 수 없이 춤을 추다 결국 마녀는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드디어 그들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난 아버지에게 가서 결혼 허락을 받아올게. 롤랑이 말했어요. 그럼 난 자기를 기다릴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빨간 돌 경계표로 변해 있을게. 롤랑은 떠나고 그녀는 들판에 홀로 빨간 돌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롤랑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죠. 오래도록 기다리던 그녀는 결국 슬픔에 못 이겨 한 송이 꽃으로 변해버렸어요. 누구라도 좋아. 제발 나를 짓밟아줘.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다 한 양치기가 그 꽃을 발견해 집으로 가져가 서랍에 넣어두었어요.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마다 집안일이 전부 끝나 있고 점심에는 근사한 식사가 차려져 있었죠.
놀란 양치기가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마법이 걸린 거야. 아침 일찍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거든 흰 천을 던져봐. 그러면 마법이 멈출 거야. 양치기는 그대로 했고 서랍에서 나온 꽃 위에 흰 천을 던졌어요. 그러자 마법이 풀리며 그동안 집안을 돌보던 여인이 나타났지요. 그녀는 모든 사정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양치기가 청혼했지만 그녀는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아직 롤랑을 사랑해요. 비록 그가 저를 버렸지만요. 하지만 저를 내쫓지 않으신다면 계속 가사일을 해드릴게요. 그 무렵 롤랑의 결혼식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나라의 풍습대로 모든 아가씨들이 신혼부부를 위해 축가를 부르러 가야 했죠. 그녀는 너무 슬퍼서 가지 않으려 했지만 다른 아가씨들이 억지로 데려갔어요. 마침내 그녀의 차례가 되었고 노래를 부르자 그 목소리를 들은 롤랑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목소리 내 신부다. 나는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없어. 그렇게 롤랑은 잊었던 모든 기억을 되찾았고 마침내 충실한 처녀와 결혼했답니다. 그리하여 고생 끝에 행복이 시작되었지요.